야, 맨유와 리버풀 올드 트래포드에서 제대로 맞붙었는데 일단 1대1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경기 내용에 대해서 모든 걸 얘기하기 전에 페널티킥 맞느냐 아니냐, 파울 맞느냐 아니냐, 핸드볼 맞느냐 아니냐, 심판 판정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래시포드의 선제골, 오리기에게 파울이 주어졌어야 된다, 안 돼서 된다. 이게 해외에서도 상당히 좀 갈리는 편이더라고요. 형님 좀 어떻게? 파울. 난 노 파울. 노 파울이라고? 파울이라고 본 해외 전문가가 조금 더 많기는 해. 한 7대3 정도로. 그럼 형범이는 노 파울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뭐 터치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된다라는 게 없어 축구는. 하지만 그 정도 터치에 대한 파울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럼 축구 경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몸싸움을 다 파울이라고 봐야 돼. 느린 장면에서 보면 발끝에 이제 정강이 부위가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느린 장면을 보지 않으면은 이제 그거를 파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는 공격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의도. 공격수의 의도라는 거는 공격수가 이미 퍼스트 터치 자체가 길었어. 좀 길긴 했어. 그리고 압박이 들어온 타이밍에서 이미 본인이 공을 뺏길 거라는 걸 알고 액션이 들어갔을 거다. 그리고 이것이 VR실에서도 판단을 했을 거다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네네. 공격수에서, 네네. 공격자에서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졌어. 네. 파울 안 줬어. 네. 아, 그쵸. 이제 항의는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내 입장이 아닌 상대 입장이 아닌 중간에서 바라보고, 이게 우리가 중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안 불어도, 그리고 등져 있는 상황에 대한 파울이 굉장히 애매해. 자, 일단 형범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형님은 파울이라고 하셨죠. 근데 충분히 이제 행범에 대한 얘기를 나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인데, 네네. 자, 축구에서는 공격과 수비가 있잖아. 네네. 공격은 자유롭게 하지만 수비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야. 아. 그 선택권은 공격한테 있어야 되지 수비한테 먼저 주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터치가 없었다라고 하면 나는 오케이 노파울인데 등을 져댔을 때 뒤쪽에 다리내가 나갔잖아. 네네네. 이 터치는 수비가 조심해야 되는 거지 공격이 조심할 사안이 아니야.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파울이라고 하는데 영국이기 때문에 파울을 안 줬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인정해. 아. 왜 그러냐면 영국은 축구에 대해서 조금 더 와일드한 게임을 그렇죠. 좀 이렇게 유지하는 거를 좀 원하는 스타일이잖아. 네네네. 그것 때문에 아닐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파울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6대4 정도로 파울을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지. 형님이 하신 말이 영국의 데니 머피가 한 말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일단 데니 머피는 나였으면 파울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100% 파울을 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장면은 아니었다. 오케이, 그건 인정이야. 심판의 주관에 따라서는 파울이든 파울이 아니든 양쪽 콜이 모두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였다라면 파울을 줬을 것이다. 뒤쪽에서의 확실한 컨택이 공격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고요. 플래처는 또 맨유 레전드 출신이니까 심판이 파울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형범이와 비슷한 논거를 들기는 했어요. 그렇지, 그건 당연히 자기 맨유 팬이니까. 프리미어리그의 공식 입장은 심판의 주관적인 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임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나는 인정해. 경기 영상을 우리가 다 같이 봤잖아. 터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 어. 발끝에 무슨 기가 실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날아간다는 건 있잖아. 그거는 공격수의 의도가 나는 많은 파울을 의도해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많이 취해봤기 때문에 아, 경험이 있다? 그 공격수에 대한 의도가 보이는 거지. 순간적으로 이 공을 내 걸로 못 만들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치. 넘어졌다. 그치.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고요. 두 번째는 훨씬 더 좀 쉬울 것 같아요. 마네의 핸드볼. 요거는 VAR로 돌려가지고 바로 골을 취소를 시켰죠. 100% 인정. 아, 100% 인정. 현범이도 100% 아니, 인정. 그럼 100% 인정. 공격수는 의도했든 의지 않든 무조건 상관없이 팔에 맞으면 무조건 핸드볼 인정이야. 이거 그러면 새롭게 바뀐 규정에 의거해서 100% 맞는 판정. 마지막에 그 프레드가 박스 안에서 어깨로 공을 또는 이제 팔을 이렇게 쭉 뻗는 듯 하면서 여기로 이제 공을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요거는 어깨로 충분히 인정되는 범주인가요? 오케이, 인정.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게 손이 같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손이 이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나는 어깨를 맞출 의도로 진짜 어깨를 댄 것뿐이야. 근데 이 손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어깨를 내밀 수 있을까? 이게 못 내민단 말이야. 어깨를 내밀려면 이 손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오케이. 이날 경기 특히 전반전이 올 시즌 제가 봤던 맨유 경기 중에서 베스트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형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네. 이날 게임에서는 리버풀의 모든 포커스 다 맞춰져 있었어. 그렇죠. 메뉴는 망가졌으니까 당연히 얘기했다고. 망가졌다면. 아니 근데 게임을 딱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모든 이슈는 맨유한테 가 있단 말이야. 네네네네. 왜? 우리가 생각했던 맨유가 어저께는 아니었단 말이야. 네네네. 그런 이슈를 충분히 만들어내는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아마 준비되어 있는 전술과 전략 야. 그리고 그 선수단 구성이
좋았던 것 같아. 그동안의 경기를 보면은 맨유는 조직적인 것보단 개개인의 플레이에 맞춰서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했던 거라고 본다면 요번 리버풀전 같은 경우에는 팀의 조직이 보였다. 축구 자체가 이 조직적이어야지만 팀이 서로가 서로를 믿는 관계에 있어서 힘이 생기는 거지. 그동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약간 미루게 되는 그런 형태. 뭐 이런 경기들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맨유가 조금 분위기가 살지 않을까. 아하. 이 맨유가 3백 또는 5백을 깊숙하게 깔고 두 명에는 투톱을 배치를 했어요. 둘 다 빠른 선수들. 제임스와 레시포드를 배치를 하면서 이 역습을 이끌도록 칼을 맡겼는데 두 선수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보니까 레시포드가 됐든 제임스가 됐든 한 명이 좌측으로 센터백 한 명을 끌고 쭉 빠져주면서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공간을 페레이라가 10번 자리에서 폴스 9 또는 뭐 10번 자리에서 톱으로 올라오면서 텅 빈 중앙을 따먹는 이런 전술로 역습을 많이 이끌어 가더라고요. 이건 뭐 선수들의 좀 임기응변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솔샤르가 이거를 좀 맞춰줬다고 봐야 될까요? 맞춰줬다고 봐야 되는 게 예. 일단 수비에서는 강한 압박 또 내지는 위치를 잘 지키면서 네네. 이 수비수들이 공격할 때 보면 높은 위치까지 가지는 않았어. 결국은 뭐였냐면 안정된 수비 바탕 위에서 빠른 두 선수와 페레라까지의 네네. 포지션 게임을 많이 했던 건데 네. 그걸 레시포드나 페레라가 미드필드 라인에 있다가 네. 이 볼이 투입될 때는 네. 그 포백 라인에 거의 언저리까지 가 있단 말이야. 볼이 투입될 때는 그 뒷공간을 노려서 상대를 괴롭혔으니까 두 명의 공격수가 네. 네 명의 수비수들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는 포지션 게임을 했던 거야. 그래서 첫 득점도 그렇잖아. 측면에서 나왔을 때 네네. 공격비 들어갔을 때 레시포드가 그 뒷공간을 먼저 먹어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빛이 났던 경기의 그 흐름을 솔샤르는 리버풀의 포백 라인을 완전히 그 분석을 하고 최대 강점으로 잡았던 게 좋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야, 오랜만에 솔샤르가 전술적으로 칭찬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엔 전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또 형범이는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의 의지, 간격, 형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칭찬을 많이 했는데, 메뉴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간격, 형태 뭐 이런 것들, 활동량, 에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잖아. 왜 이때까지는 안 됐지? 어떤 경기는 되고 어떤 경기는 안 되는 게 왜 그런지 나는 팬으로서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그동안에 맨유가 이런 헌신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리버풀전에서 이 선수들에게 배팅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더 많은 승리 수당에 더블로 묶고 가! 무슨 소리야? 아니야. 승리 수당을 더블로 묶고 갔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아, 진짜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맨유가 네. 시즌 시작하기 전에 네. 연봉 계약을 할 때 네. 옵션제가 뭐냐면 챔스를 못 나가면 몇 프로, 까지죠. 유로파 못 나가면 몇 프로인데 까지죠. 지금 한 5게임 조지면 네. 진짜 옅된 상황이 나오는 거야. 올 시즌에 이미 깎이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지. 네네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모든 게 아니지만 동기부여로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야. 뭐 금전적인 이슈가 됐든 아니면 상대가 리버풀 최고의 라이벌이라는 어떤 그런 더비 경기인 것이 됐든 또는 솔샤르가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어떤 식으로 끌어냈든 이번 경기의 동기부여는 달랐고 그래서 저희는 맨유 올 시즌 베스트 퍼포먼스를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도 거저먹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따라왔습니다. 리버풀이 전반과 후반 조금 전술을 달리 운영을 했는데 후반전에는 그런 점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3톱 또는 미들라인이 굉장히 중앙으로 좁게 서면서 맨유를 형태를 좁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뜨는 사이드 지역을 리버풀의 풀백 자원들이 따먹는, 그래서 풀백에서부터 크로스로 박스 안을 직접 저격하는 형태의 공격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동점골도 그런 형태로 나왔어요. 근데 나는 리버풀도 잘한 건 있지만 네네. 그 솔샤르 감독의 선택지가 마지막에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건 어떤 부분이죠? 리치포드를 빼면서 마샬이 들어갔잖아. 예. 그랬다면 오히려 그냥 수비형 미들러 둬가지고 더 두둑히 확실하게 가든지. 근데 나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레시포드 선수의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샬 선수를 넣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나는 그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링가드를 넣는 것보다 마샬을 넣는 게 더 낫다. 무슨 소리야? 링가드가 없으면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마샬이 더 낫다. 기한 레시포드를 바꿨어야 한다면 잠깐 링가드는 안 된다. 그걸 좀 말리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왜 축구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 링가드는 지금 뛰지도 않고 아무 죄도 없어. 아무 죄 없어요. 근데 지금 돌 맞고 있잖아. 김영금 때문에. 그렇죠. 야. 리버풀이 마지막에 크로스를 이제 풀백 자리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 지역으로 들어오는 크로스가 너무 허무하게 반대편으로 간 느낌? 앞에 센터백 한 명이 이 공을 통과시키니까 나머지는 그냥 줄줄이 사탕 깨듯이 크로스가 쭉 통과를 했는데 이게 선수들이 해외 현지는 타이어드 레그,
다리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밀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은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네네네. 물론 크로스 자체는 좋게 올라가서 쉽게 득점하는 장면 같았지만 네네. 일단 크로스 올릴 때 굴절됐었잖아. 네네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올리면 포지션 게임이 다 됐단 말이야. 네네네. 그러면서 엇박자가 나면서 뒤쪽으로 흘러가지고 뭐 대응을 못한 건 있지만 네네네. 이 자체가 가지고 뭐 수비수의 문제점 찾기에는 사실 힘들었었고 그럼 대안을 왜 먹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네네. 그럼 워낙 완벽한 차스가 났으니까. 그럼 굴절될 때 그 반응하는 그 타이밍이 네네. 그 타이밍을 리버풀을 위한 운의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거야. 아 이게 참 축구에서 엇박자가 그렇게 무섭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크로스 미스야. 짧은 크로스 그치. 위해서 앞에 수비수한테 다 걸려야 되는 그러니까. 크로스인데 근데 이게 쑥 통과가 됐단 이게, 말이야. 그게 리버풀에서 앞에서 빠져들어가는 공격수가 한 명 있었어. 그 선수가 피르미노. 그 공을 가려주면서 다리 사이사이로 시야적으로 가려지면서 통과가 된 거지. 그런 것들이 공격수가 본인이 골을 넣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던 게 아니야. 그 수비수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비수들을 가리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 하나가 그렇게 볼이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공격수들은 꼭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골을 넣을 수 없는 위치지만 우리 선수에게 좋은 볼이 연결되기 위해서 희생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움직임을 거지. 넣어줘야 된다. 그렇지. 그 움직임에 의해서 그런 볼들이 들어간 거지. 야 이걸 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나는 그런 움직임 안 했어. 그러면 난 거기까지 가기 얘는 힘들어서. 그냥 이선에서 때리잖아. 아까 인사에서 때려. 도망가면 되지 사람이 왜 가? 오랜만에 전술적인 충돌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선수들의 헌신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을 물론 뭐 맨유 팬들 리버풀 팬들은 뭐 직접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남겠지만은 VAR을 통한 다양한 장면을 볼 수 있어서 참 꿀잼 매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곧 토트넘도 강팀들을 상대를 할 텐데 또 저희가 매 경기 분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